전혀 모르시겠죠? 네. 이게 뭐냐면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학교 교육이었어요. 내지한 땅에. 너무 멋있죠? 요비이자 당위 인형. 당위는 뭔지 알겠다. 마땅이라는 뜻이야. 당위.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하나 우리 교회에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비이자 당위 인형.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성경을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친구를 세워보는 그런 졸업생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아는 분이에요. 졸업생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김소월, 시인 김소월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만하신 분이 주시경 선생님. 한글학자시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대 한글이 거의 독립이 됐다고 하고 그러할 정도로 주시경 선생님. 또 아시는 분은 이분이 있는지 아시는 것 같은데 서재필. 독립정대. 서재필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는 미국 국정이 있어서 저희 미국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분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연구 시간에 만들었었죠. 그리고 윤치호 이분도 독립선생 이어서 이분은 사실은 이제 아는데 그런 공간에 틀림을 우리나라의 정보 관료들이 너무 부패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인식 속에서 결국에는 친일로 돌아서 인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역사 속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궁옥 선생님 여기 아마 남궁옥 관련된 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 대제학관 출신이시고 이때 만민공도의 중심 인물의 모임 장소와 피신처로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많이 애를 쓰신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산문 출판소라고 전문 이제 인쇄소가 생겨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쪽 지역이.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곳이 있잖아요. YMCA라고 들어보셨죠? YMCA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죠? 영 렌즈 크리스찬 애소시에이션 청년들 모임이죠. 청년 크리스찬 모임 YMCA. 그 반대는 YWCA 이렇게 있는데 그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게 1908년 종로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여기서 모임을 가지면서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근대의 역사가 어떤 현장이 되는 거죠. 지금은 1916년에 건립한 대제학단 본관 건물만이 저 건물 1916년 이 건물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남아있고 지금은 이제 역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역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10시 30분 예약을 했으니까 한번 각자 자유롭게 좀 보시다가 만날 텐데요. 이런 역사 현장이 있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885년에 재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계기로 들어오셨냐면 윌리엄 그리피스가 쓴 1882년에 운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땅에 1885년에 들어오셨고 1885년에 대제학당을 시작하셨고 무엇보다 이분이 만 7년 만에 군산의 성서 번역 모임을 가시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순직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이 땅에 오셔서 7년 만에 주님의 안 계셨는데 우리가 어제 금요기도에 혹시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선교는 사실 누가 보면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7년 만에 어떻게 돌아가셨나 생각이 들지만 그 이후의 모든 후학들을 생각하면 이분이 남겨진 시가 또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설교의 어떤 흔적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숫자가 뭐라고 써요? 이미 대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고기 없자. 이거는 그 꽃이 미싱 라일락이라고. 아니 근데 그게 저긴가 봐. 변화시킨 거. 라일락. 복사 아니야. 맞아요. 여자 안 사람 근데 글이 안 보여. 이건 모르죠. 이렇게 아니요 저희 먹칠해가 이렇게 먹칠해서 우리 그렇게 했어. 시험 칠 때 다 저걸로 했잖아요. 우리 복사기 까먹고 칠한 것도 옛날 복사기. 우리 옛날 사람도 아니고 난 저거 모르겠는데. 이런 거에 입상했더니 행사를 하더라고 정말 기름종이 이렇게 서식을 그려가지고 복사기가 없어. 네, 그런 거 보면 옛날 사람이네. 기왕 아니면 그랑 챙겨 아직 문을 안 연 거 아니야? 아직 안에 사람이 없어.
벌써부터 와서 줄 서 있어요. 이게 유명한 스타시라고요? 네? 상해 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네. 원래 여기 있다가 이화 전문학교가 이화 여대가 되면서 직접 간 거고. 여대가 고등학교 지금도 있잖아. 아니 옛날부터 있어. 여기 창덕도 어디 있을 텐데요. 동영상 찍고 계신. 우와 유튜브에 나와? 네. 우와. 와. 중요한 설명이에요. 우리 할인이가 이화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설명을 꼭 써요. 그래서 입학할 때 면접 때 얘기를 해보잖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얘 문을 복원한 분이에요. 그 당시 문은 아니고 복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얘도 아마 그냥 들었을 것 같고, 여기 이 비석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보면 하마비라고 해요. 하마비라 그래서 말에서 내린다는 뜻입니다. 말들이 대소인원 개하마 대소인원 개하마. 그래서 크고 작은 사람 누구든지 이 문을 지나갈 때 말에서 내려요. 그래서 고종이 그 당시에 이 학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분을 만들어하고 이 학교에 들어올 때는 말에서 내려서 들어가시고, 그래서 대소인원 개하마 하마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말을 끌고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자, 그러고 보면 조옥에서 줬던 정신과 가치가 굉장히 조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반이 어디 뭐 말에서 내려서 들어가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가치가 굉장히 이제 안으로 살짝 들어가서 좀 보면서 설명했습니다. 이마 여기가 이화여자 고등학교 정문이야. 우리 오늘 여기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들어가볼게요. 네. 많이 들어갔죠? 가까이 오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계속 다니면서 스크램튼 여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메리 스크램튼 여사가 세워놓은 거가 유학당이어서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 바로 유학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학당이 생겨서 지금 이화여고가 남겨져 있고, 이화 전문학교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만둣국 먹었던 거기가 이제 이화여대 때 그쪽으로 옮겨서 이화여대가 됩니다. 일제시대 때는 대학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사들이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윤동주도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하고, 한석헌 조카나 손기호신 이런 분들, 이치오 이런 분들은 일본으로 중국으로 갔고, 서재필은 미국으로 갔고. 그 당시에 더 공부를 하기 원하면 우리 조선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왜 일본에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일본으로 많이 갔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915년에 미국인 사라 심슨이라는 분의 후원으로 바로 저 왼쪽에 보이는 심스놀, 지금은 역사 박물관으로 쓰이는 심스놀이 지어졌는데, 네, 심스 만화. 항상 선교가 이럴 때는 누군가의 헌신과 후원이 있어요. 재력가들의 후원을 위해서 이 심스를 세워졌는데, 그 당시 공부는 아니고 또 이제 전쟁과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좀 노골이 됐어요.
1960년대 초에 복원이 됐고 이화여고 학생들이 이 건물에서 자습실이 있대요. 좋았겠는데요? 이런 데서 자습하면 나도 좋은 데 갈 거는 이런 데서 자습하면 이런 자습실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출신 유관수에서 들어가면 유관수 이렇게 지나가면 아마 살짝 보이는데 유관수 흉상이 있어요. 그 유관수 이제 구경관으로 돼 있어서 그 당시에 하여튼 뭐랄까요 지식인들의 역할은 독립을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게 지식인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당시 배운 식자층의 모든 분들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살지 않고 대부분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심수설만 남아 있어서 안에는 뭐 그래 들어가지 않겠지만 혹시 할인이 일로 오세요, 할인이. 여기 이하여고 가면 자, 이하여고 이하여대입니다. 지금 이하여고가 목표예요. 나중에 만나. 여기 같이 가지 않을까. 네, 이게 사장님 이하여고 오겠습니다. 제 졸업식장 오세요. 그래요. 우리는 여기는 굳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뭐 이화여고에 대한 역사가 있는 곳이라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 여기 직장인들은 좀 그냥 넘어지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올로 가. 아, 지사님 찍지 마. 뭘 찍어요? 뭘 찍어요? 다음은 맛과 영성에서 뭔가 그래도 뭔가 포장을 해야 되니까 맛과 영성에서 그걸 안 내고 해도 밥들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나라서 하는 거니까 괜찮고. 뭔 뜻이야? 그게 크진 않지. 아니, 그게 큰 데문도 많아. 그게 큰. 너 엄마 그냥 미님이야. 네, 일로 오세요. 설명 들리세요? 가까이 오세요. 다 오셨다 올게요. 빈거 같지? 나오는 사람. 엄마 모르는 사람 몰라 있던데 그런 거 같은데? 자, 여기는 잘 말하잖아. 엄마 처음 중명전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중명전이 무슨 뜻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거듭 말 빛이 잘 비친다. 못하면은 중복하여 빛이 비친다. 그래서 나 빛이 아니야? 끊임없이 너 이해야, 너. 비치는 누가 봐도 보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중명전 오른쪽부터 읽어야죠. 중명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사실 정동에서도 숨겨진 곳 같아서 아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역사적인 현장인데 1905년에 예전에 우리 때는 을사조약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안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는데 을사늑약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이제 그 당시에 그 현장을 그대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을사늑약이 벌어졌고 1907년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가 있었잖아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때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것도 바로 이건데 그 당시에 일제 방해로 인해서 결국 특사에는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것도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이고 이것의 역사를 보면 원래 중명전 일대가 다 선교사님들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네, 자리를 잘 잡았죠. 이곳에 너무 편안하잖아요. 네,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하고. 그래서 여기 입대였는데 1897년에 이게 궁궐로 편입되면서 현지 자기의 서양식 정관인 수오컨이라고 지었어요. 원래 이름이. 그래서 황실 도서관으로 사용되다가 1904년에 덕수궁의 화재가 일어나요. 1904년 덕수궁의 화재가 일어나면서 고종이 그러면 자리를 옮겨야겠죠. 그때 잠시 거처로 오는 것이 바로 이곳 중명전이에요. 여기서 그냥 지냈던 거죠. 여기서 지내면서 해외에서 사절단들이 오면 여기서 다 맞이를 하고 그 이후에 외국인을 위한 사교 클럽과 개인 사택으로 쓰이다가 거의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다가 2006년에 문화재청이 인수하여서 2010년부터 중명지향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일산 이야기의 그냥 현장을 볼 수 있는데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아니야, 맞은편 오면 안 돼. 제가 올려드리려고. 여기 올려드릴게요. 그 덕수정 식당 옆골목. 식당을 찾는데 찍고 오면 되겠다. 물 전혀 몇 명인데. 정권이 있던 곳이 아니라서 유리했습니다. 저는 조선국의 이승하에서 실력으로 당시에 물어줍니다. 전통이 있는 덕수궁은 세조의 손자인 월산대군의 그 후손들이 살아오던 곳으로 임진왜란도 모든 국민이 들어가 왕이 이곳에 머물게 되면서 결국이 되었습니다. 조선이 문호를 비방한 이후 정부는 외국 및 서구민족의 수용에 중시. 나 골랐다. 괜히 고민하는 그 시간 아깝잖아. 그 시간 내기.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서울은 우리나라 시간이 끝났어. 무조건 해봐야 돼. 네, 잘 환복하겠습니다. 일상적인 강제 체결로 일본의 모든 공연을 일으킨 대행진. 아, 왜 늦게 왔어? 빨리 와.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니까. 보세요. 이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용을 해야 협약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타협을 듣는 것보다는 감히 하지 못하지 해야 돼. 명령이란 따르겠지. 그렇다면 대신 역시 찬성하는 것이요. 일단 올라가 보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 얘까지 탔네. 벤치에 너 여기 있으면 몇 명이나 타는 거야? 어제 폭풍이 너무 심해. 너무 힘들어. 된장찌개 하나랑 축구해 볼게요. 지금 주문하면 나오면 어떻게? 이거 축구해 볼게요. 한 12시 20분으로 얘기해. 우와 멀리 갔다. 아,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아까 오토 올라갔어요. 이 목사님 혼자 가는데 안 가시나요? 종이집사 애기는 근데 저랑 스타킹 이런 것도 아예 안 신고 여기까지 못. 할인아 얼른 와 엄마 좋아. 보시죠. 똑같구나. 이게 성교가 나는 아니고 이 건물은 지금 가격 보는 거죠? 뭐가요? 어디 있어요? 모두가 노리고 있는 진짜 아니에요? 야, 우리 남이 끌고 왔어. 서로 더 힘들다는 것을 왜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조선에서 북부가 대한 제국으로 자면 너 지금 일어나 있어. 대한 이러면 차려. 지하 통로가 남아있대요. 지하 통로 가보고 싶다. 못 가게 돼 있겠죠. 그렇죠. 박준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미기사 안녕하세요. 예. 아 이렇게 이름을 계속 불러야지 제가 외워요. 자, 공돌이 인형이다. 얘 안 끄잖아. 제가 공돌이 아니네요. 아니 우리 마지막에 고정이 끝이 나기 전에 여기서 몇 시간 공사하니
분들 혼자 예수님을 데려가는 그 천막 느낌. 아 그런 거였어요? 자, 찍는다. 지금 우리 찍고 있어요. 와. 애 없어요. 자, 옆으로 한번 딱 보여드리고. 우리도 그래. 아니 거기 애가 죽는 줄 알았냐 나는. 자, 일로 가시고 대학 때부터 다니던 네네 다니던 길이에요. 아까워요. 연대는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연대 어디끼리 요래 돌아와야지 잘 찾냐? 여기가 수녀원이네. 수녀원이야. 엄마는 제자리에 왔네. 이런 차려가지고. 네. 강화 성공에 상당히 있잖아요. 예. 들어가서는 이제 조용히 하셔야 되고 조용히 보고 난 다음 3분간 보고 시간을 1883년에 한용 통상 조형 통상 교양이 이루어지고 영국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한국의 상공회가 1890년에 9월에 영국 토굴의 공공이었던 찰스 포르프의 내한과 함께 시작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지금 1996년에 세워진 주교가 성당인데 자금이 부족해서 언제 완공됐냐면 1995년에 완공됐습니다. 70년까지 자금이 없어서 한국신화가 1999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성공의 수장이 영국의 국왕이기 때문에 1999년도에 회장을 수장이 이곳에 마무리하고 수장이 국왕이에요. 영국 성공에는. 자, 그 스토리도 뭐 여러 가지 사실 연애 문제 때문에 찰스하고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카톨릭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려다 보니까 사실 러브 스토리가 좀 있는데 그렇게 로맨티스트한 스토리는 아니에요. 정치가 결부된 여러 가지죠. 아름다운 스토리라기보다 약간 좀 싸움 같은. 어쨌든 카톨릭에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성공회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나중에 서울 이쪽에 오신 일이 있으면 여기 카페도 있으니까 산책하고 고요히 보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잠깐 볼 수 있는데 한 2, 3분만 안쪽에 보시고
이쪽으로 이 벽을 계시고요. 한영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동제일교회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동제일교회 역사 8,000년의 한수아 권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서울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정동제일교회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여기 오신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최초의 감리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처음 감리교 씨앗을 뿌린 곳이 바로 여기. 그래서 그 최초를 알아야 또 하나님 사랑을 또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건물, 요 코너는 138주년 역사 기념관으로서 3년 전에 재개관을 했고요. 올해는 교회가 14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교회니까 정동제일교회 역사나 한국교회 역사가 같이 가고 있어요. 일단 이 벽에 글씨를 보시면 하늘뜻이 정동에서 이루어지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죠. 땅 대신에 정동을 이유 이것은 최초의 감리교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지 그 의미로서 정동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요. 아까 138년 재개관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있었어요. 재개관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기도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마음을와 같이 한번 동감해 보시고자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또 해가 떠서 역사가 되지만 피와 눈물과 기도가 있어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을 위한 첫 발자국이 있었고 민족을 위해 밤을 밝힌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벤젤라의 첫 헌신부터 오늘까지 믿음의 소명과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정복에서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쪽으로 쭉 들어왔어요. 네, 역사기념관은 세 가지 코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동 이야기, 두 번째는 최초 이야기, 세 번째는 교회 이야기 세 코너로 되어 있고요. 이쪽 코너는 정동 이야기. 이 띠를 보시면은 이게 정동길을 형상화하신 거고요. 형상한 거고 위에는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 쓰여져 있고 밑에는 우리나라 근대사가 같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와 근대사가 같이 흘러가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저희 정동교회와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 한국의 어떤 운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이 현재까지 같이 해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선 어떻게 감리교회가 우리나라 들어오게 됐는지 1885년 아펜젤라 선교사님께서 한국의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님으로서 오셔서 정동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2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미국하고 수어 통상 조약을 맺게 되셨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으로 각국과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당시 왕으로서는 고종황제가 계셨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 세계 열강들로부터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이 조선을 통치하고 싶어서. 그런데 조선 고종께서는 그걸 막으시려고 애쓰셨죠. 근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1884년의 일을 제가 얼른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과 통상을 맺게 돼서 미국에서 공사가 오시게 됩니다. 고종께서 생각하시죠. 대국에서 큰 손님이 오셨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답방을 하자. 그래가지고 민영익 대감 많이 들어보셨죠? 민영익 대감을 단장으로 해서 귀족의 아들들 12명 젊은 청년단을 꾸며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답을 보답하러 갑니다. 손을 들고. 그런데 이제 직항이 없으니까 일본 거쳤다가 또 거기서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한 2달여를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도착한 게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딱 도착하는 거예요. 미국 이렇게 보시면 제일 서쪽이 샌프란시스코예요. 거기 드디어 도착했는데 또 대통령은 어디 있습니까? 동부, 워싱턴 DC죠. 거기 또 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나오는데요.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필 그 기차에 어느 목사님이 딱 앉아 계셨던 거죠. 그 목사님이 바로 가우처 목사님. 그럼 가우처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북감리교회 아시아 선교 담당 목사님이 그 많은 그 노선 중에 하필 그 기차에 앉아 계셨는데 저쪽에서 막 너무 신기한 옷차림 그 사자 보이스 아시죠? 다 쓰고 도포 막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보니까 아시아인데 더 관심이 가셨겠죠. 중국 다니고 일본 다니고 조선. 그래서 이분이 흥분했어도 본부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이란 땅에 성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이 가우처 목사님이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은 3억 정도 네, 거액을 또 헌금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본부에도 또 2억을 정도 성교 기금을 모아서 드디어 두루신학교 신학생 졸업반이셨던 아펜젤로 목사님을 신학생으로 탁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1884년 일이에요. 요 1년 남짓된 이 사이에 하나님께 순식간에 조선의 선교가 결정이 됩니다. 1884년 12월에 아펜젤로 목사님이 선교사로 임명을 받으시고 1월에 졸업을 하시고 결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2월에 배를 타고 조선으로 출발. 그래가지고 드디어 1885년 4월 5일 마침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딱 도착을 하신 게 요 짧은 1년, 2년 남짓된 사이에 이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우연이 있다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예,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펠리오 목사님이 드디어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이 당시는 정말 우리가 되게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고종께서는 아펠리오 목사님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펠리오 목사님한테 교육과 의료 사업에 대해서 활약을 해주셨어요. 성교를. 그래서 아펠리오 목사님이 대제학당, 이화학당, 여학생을 위해서 이화학당, 그다음에 시병원, 고구여관. 시병원은 최초의 그 민간 서양 의료기관인데 광해원은 군벌에서 운영을 했다면 이 시병원 민간에서 운영을 했고 이 뒤쪽에 있었다고 해요. 여기 또 1885년에 오셨는데 2년 뒤에 고구여관을 지으셨는데 이 여관하면 호텔이 아니라 이게 한문인데 보호하다 구하다 여자여 박물관. 여자를 위한 건물?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 네, 고구여관을 목사님께서 딱 설립해 주셨어요. 이 옛날에. 그러면 왜 하필 이렇게 다른 병원도 아니고 여성 전문 병원을 세우셨을까요? 그때는 돌아가 보면은 19세기의 여성의 삶이란 굉장히 피폐했습니다. 특히 여자가 아팠다? 그냥 죽었어요. 운이 좋아서 약초가 효염이 있으면 모를까? 그냥 정말 시름시름 앓다 약도 제대로 못 쓰고. 왜냐?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이때 한의원 있지 않았어요? 식병원 없더라도? 한의원 있어도 못 갔습니다. 왜? 남자 의사. 남자 환자. 남녀 유별이 너무너무 철저했나 봐요. 그러니까 병원도 제대로 못 가보고 손도 못 쓰고 많이 죽었어요. 그거를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펠리오 목사님께서. 그래서 미국 본부에다 여자 의사를 요청하셔가지고 드디어 어느 분이 자원을 하셔서 오셔서 이화학당 안에 이제 병원을 고구여관을 만들고 여자 의사가 여자 환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 의료 복지에도 힘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 게 12년 만에 베델레베당을 본하게 됐습니다. 베델레베당 좀 이따 보실 건데요.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 19세기 서양식 예배당이고 그 19세기 서양식 건물이 궁궐 다니고 동남으로 다니고 예배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건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건물이라고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10년의 나라를 뺏기고 1919년에 또 3월 2일 날 만성동이 있죠. 저희 교회 목사님이 두 분이나 거기 관련을 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뗄 수가 없는 운동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게다가 유관순 열사가 저희 교회 성도셨어요. 그래서 장례식도 저희가 거행하고 이따 보실 그 베들레헴당에서도 또 많은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또 일본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6개월을 거쳐서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와 이제 조선과 대한민국이 같이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키가 180 넘으시고요.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건장하시다고 해요. 네, 이 기도문이 굉장히 감리교한테는 중요한 기도문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음의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상륙한 후 첫 기도. 딱 오자마자 이런 기도문을 올리셨어요. 이 당시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죠.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첫 감리교회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배는 장로교 그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같이 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첫 감리교 선교사로서 이제 이 땅에 된 그날이 또 하필 또 너무 감사하게도 부활절이었고, 뜨겁게 17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선물을 주셨죠. 교회, 정동제일교회 비롯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배작대 이양학당을 통한 이제 교육서, 그 다음에 또 너무 소중한 한글 성서 번역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가까이 오시면 19세기 한글로 된 성경을 보실 수 있는데, 가도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달라가지고. 각부식을 그러니까 누군요 되게 우리 네. 다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번역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이수정님 어떻게 할까요? 교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배웠지. 예, 우리나라가 정말 특이한 나라인데 그 선교사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이미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요. 그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루트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15년 동안 신약을 한글로 번역해 주셨어요. 이 번역 전에는 그럼 무슨 글자로 돼 있었냐? 한자로 돼 있었어요. 한자는 보면은 서당에나 가야 배우는데 서당은 누가 갑니까? 남자들이. 그쵸, 남자는 가죠. 근데 여자 어린이들, 노인들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글 보급이 한글 성경의 보급이 아주 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 5분께서 신약을 번역을 해주셔서 그 중에 아펜젤러 목사님은 마테마가 고린도 전서를 번역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남기고 하셨는데 돌아가신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여기 17년이라고 딱 써있는데 예를 들면 26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결혼하셔서 드디어 이제 신약을 다 번역을 하시고 구약을 번역할 차례였어요. 그래서 여수에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 배에는 정신이 역대 학생, 집사님, 목사님이 이제 타고 가는데 군산쯤 지날 때 어청도 부근을 지날 때였어요. 밤안개가 너무너무 짙었대요. 그래서 앞에 오는 큰 배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두 배가 부딪혔어요. 근데 이 배가 작으니까 구멍이 나서 물이 막 들어오고. 근데 목사님은 이제 수영선수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나오실 수 있었는데 도리어 자는 사람 깨워야 된다고 뱃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 먼저 구하고 집사님 구하고 본인이 나오실 때가 됐는데 이미 너무 늦어서 배와 함께 우리나라 서해에 같이 가라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구하다가 충분히 나오실 수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하라 예수님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다가 42살 남자 나이 42살이 정말 한창이었는데 17년간 그 젊은 청춘을 이 조선에 다 바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혹시 가보시면은 갔다 오셨어요. 아펜젤러 목사님 가족묘가 있는데 아펜젤러 목사님 묘는 비어 있습니다. 시신이 우리나라 서해에 달한 적이 있으셔서 네, 이쪽은 가족 사항인데 일남 3년을 주셨습니다. 맨 끝에 앨리스는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조선에 들어온 아기예요. 엄마 뱃속에서 조선에 기록이 있어요. 조선에 태어난 첫 미국인. 그래서 이제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이학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또 시촌시대 초대학장 많이 이제 공헌하시고 독신으로 평생 헌신을 하셨죠. 이 앨리스에 관련된 또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네, 결혼도 안 했어요.
우리도 요즘에 서양 아기들 보기가 쉽진 않잖아요. 이 당시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300명씩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시오. 그래서 10명씩 조를 짜가지고 누가 1조 들어가세요. 그러면 또 들어가서 그리고 나오고 2조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막 조를 짜서 볼 정도로 막 미어 터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앨리스는 태어나자마자 전도한다. 예 그랬는데 거기 또 슬픈 사연이 뭐냐면 이 당시에 서양 선교사님 별명이 있어요. 양도끼리. 어때요 어감이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애기들 잡아서 뭐 판다, 뭐 장기를 어떻게 한다, 노예로 쓴다고 흉흉한 소문이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에 나는 언제 조선인을 만나고 언제 말씀을 전하고 왜냐면 어디 가면 다 사라져 도망가가지고 텅 비어있어요 골목이. 그랬는데 앨리스 태어나니까 뭐 막 300 경자가지고 기쁜 2배. 네 그래서 그랬던 이제 사랑을 받았던 앨리스. 그다음에 아들 헨리 단지 이분도 12살에 아버님이신 목사님이 잃었지만은 그 뜻을 이어받아서 배제학당 교장선도 하시고 독립운동하면서 이제 일본에 의해서 추방도 당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오셔서 결국은 한국당에 묻히게 되셨는데 그 독립운동을 한 그 공헌 인정받아서 올해 3월 1일날 그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다양한 일이죠. 뒤늦게나마. 네.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과 박도환 전도사님께서 바로 이 두 분이신데 민족대표 33인을 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투옥되신 사진이 이게 정상 사진은 아니잖아요. 머그샷이라고. 네. 그랬는데 이제 또 이필주 목사님이 자신의 사택을 또 회의 장소로 몰래 내주시기도 하셨고, 특히 손정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이런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 또 성도이신 또 배제학당과 그 이학당 학생들이 이제 애국심과 신앙심을 동시에 키울 수가 있었죠. 민족대표 33인 중에 저희 교회가 2분이나 목사님 들어가시는데 참고로 다른 장로교회 목사님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다른 감리교회도 안 계시고 목사님은 거의 없으셨어요. 저희 2분밖에는. 왜냐하면 이 33인 모으기가 되게 힘들었대요.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왜 33인을 못 모으나? 이게 민족대표 33인이 데스노트였던 거예요. 이름을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일본으로부터 감시의 눈길이 바로. 그러니까 독립은 당연히 원하지만 이름을 적기까지는 상당한 용기가 많은 것을 감수해야만 했었죠. 저희 목사님과 전도사님 2분은 다 서명을 하셨고, 그 독립선언 할 때 이미 다 33인이 다 잡혀가셨어요. 도망을 안 가셨기 때문에. 잘못해야 도망가죠. 그래서 이 여파로 저희 전국교회가 한 10달 동안 예배를 못 보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또 이학당 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 이 중에 찾아보실까요? 뒷줄. 네, 짜잔. 네. 16살에 옥중 사망하셨는데 거의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그래서 장례식도 저희 교회에서 치러드렸어요. 순사가 3겹으로 둘러서 사모문 가운데 장례식을 치러드렸고, 이렇게 이제 3.1운동에 앞장서게 된 이제 교회면서 특히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6분의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 다 저희 목사님 목회자시며 또 이거는 또 이화학당 선생님 관련되신 분인데 공통점은 독립운동에 앞장서셨고 다 모두 6분이 다 국립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이런 뜻이 저희 전동교회는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을 꼭 잡고 가셨는데, 이따가 김난사 여사님이 혼자 유일하게 여성분이신데 굉장히 특이하신 이력이 있으세요. 이 얘기는 베들레헴 가서 제가 파이프 오르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해 주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쪽은 모든 것이 거의 처음입니다. 첫 세계인, 첫 여성단체, 첫 파이프가 무엇보다 가장 독보적인 것, 첫 서양식 건물. 네, 이 서양식 건물과 이게 밑에 보시면 초가지문과 기와지문 너무 차이가 나죠. 예, 게다가 이쪽은 미국 영사관, 영국 영사관, 저기 러시아 아간 파천했던 러시아 영사관, 많은 외국 공사관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대가 아주 핫플레이스. 이 당시 이국적인 동네로 유명했고요. 여기서 서양식 웨딩 마치 올리는 결혼식을 하고,
예배당 플러스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5년에 정초식, 97년에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을 한 이후로 많은 이제 많이 사용을 됐었고요. 1916년에 남녀를 구분하던 내부 회장을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고 77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재 예배당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새벽 기도회 보조 예배당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계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예배, 젊은 예배, 수요 직장 예배, 찬양 예배 그래서 옛날 예배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었어요. 근데 1,000명, 1,500명 신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구수가 되어서 지금 보시면 아마 네모난 내부를 보실 수가 있고 100주년 기념을 해서 지금 아까 보셨던 분당을 짓게 되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많은 또 처음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인 것을 보실 때 첫 성찬식 예배에 또 성찬식이 있어야 정식이잖아요. 그래서 10월달에 거행이 됐기 때문에 이날을 저희 교회 창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10월이냐? 아까 4월에 왔는데 왜 10월까지 있냐? 그 사이에 다순정년 때문에 이 나라가 흉흉했어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곧 얼마 안 돼서 다시 일본으로 가셔서 조금 피신을 하고 계시다가 뒤늦게 다시 오셔서 이제 이때는 지금 중국이 중국인을 전도는 안 되는데 중국인끼리는 전도가 되죠. 이 당시 똑같아요. 외국인이 조선인한테 전도는 안 되지만 조선인끼리는 되는.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조선인이 없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초벽파로 모여서 성찬식을 하게 되었고요. 이 성찬기는 뭐냐면 앞현정 목사님이 이 당시 이제 남북 분단이 안 되잖아요. 말을 타고 한 2,000km 이상 남북으로 종단하시면서 선교 여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구원을 받아들인 분한테 세례를 주시고 성찬했던 성찬 갖고 다니시면서 가벼워야 되니까 성찬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첫 세례교인이 나왔습니다. 별장학당 학생이었던 분인데 오신 지 2년 만에 세례교인이 되었고 조선년 설교를 또 2년 만에 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한국어 교재도 별로 없을 텐데 우리가 통역을 거쳐서 말을 들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바로바로 좀 설교를 하고 싶으셨던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 이게 일기장 내용인데 직접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가까이 가서 드디어 또 우리 여성들한테 희소식 첫 여성 세례자가 나왔는데 이름이 정확히 없어요. 그냥 최시아. 이렇게 여자들이 열악했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안방으로 복음이 들어갔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여성 최초 12년 만에 최초 여성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한양교회도 여성교회 있죠. 어디서 시작됐냐? 이 정동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금방 다른 교회로 퍼졌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름도 없는 이 열악한 시대지만 정말 믿음 하나로 뭉쳐서 이 포스 보세요. 아주 뿜뿜하시죠. 이게 센 기운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모이셨고 나중에 이렇게 많은 이제 성도들, 이제 회원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뭐냐면 1923년에 최초 여름 성경학교 정릉교에서 관리했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이대 목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목사님이 17년간 목회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대 목사님으로 최병원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선비였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9차례나 보셨는데 다 낙방하고 대신 대제학당에 한자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한 번 모셨는데 이분이 감동받은 일이 있어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조선인을 섬기는 거예요. 특히 백정들. 백정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정육점 같지 않나? 근데 그게 아니라 거의 말하는 개돼지?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프면 특히 뭐 당연히 병원도 없고 가족한테도 버림받고 막 길에서 그냥 피부를 흘리며 그냥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그 어이라는 엘렌 선교사, 스크램턴 선교사님 그런 분들이 귀한 분들이 주말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분들 치료하고 심지어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간호해주고 이분이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성령체가 뭐라고 있길래 저분들이 저희 불가촉 천민 같은 일정을 그렇게 섬기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분이 한자로 된 성령책을 5번 읽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구원의 길을 깨닫고 앞현정 목사님 두 분이 또 동갑이셨어요. 세례를 또 받으시고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신학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으로 헌신하시다가 저희 교회 이제 2대에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이때부터 또 교인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불선에 유능하신 분이시고 나중에 감리교 신학대학 비교종교학자로 교수로 이제 수고도 하시고요. 그래서 철로역정 옛날에 다 읽어보셨죠. 한국판으로 만드신 게 성산명경 이 책도 쓰시고 아직도 온라인 국어문고에 가시면 12,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책도 쓰시고 또 기독교 주간신문 매주 나오는 신문도 발간하셔서 주필로 활동하셨고 한국 최초 설교 모음집 그다음에 비교종교론 최초 이런 책도 쓰시고 많은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발전에 여러 수십 신문을 네 주간신문 매주 나오는 신문을 네네네 이쪽은 또 마지막으로 정동교회 그 기록물들을 모아놓은 소모인데요. 특히 이 기록물 중에 하나가 이 벽돌. 아까 베델레베당이 모양이 살살 증개충하느라고 봤는데 그때 나온 벽돌이에요. 그 당시는 성도님들한테 기념으로 나눠드렸는데 이 148주는 이제 건립하면서 여러분 혹시 갖고 계시면 다시 돌려주세요. 또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129년대 벽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9년 동안 변함없이 정말 있는 벽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비교해보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요. 저희 교회는 어머니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처음 사랑을 한결같이 끝까지 잘 보존하면서 다른 교회를 키워내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저희 거룩한 임무다 생각을 해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본인이 잘 되는 거가 아니라 자식을 잘 키워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 기독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표현으로 다른 교회 역사기념 가시면 늘 있어요. 역대 목사님 사진 쫙 있는데 저는 그게 없습니다. 좀 더 겸손하고자 사진이 없어요. 아마 보시면 그 역사교과에서 나왔던 분들 저분이 여기 목사님이셨어?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는 있고 현재 참고로 22대 천영태 목사님이 심화하시고 22대. 네, 22대.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박현종 목사님 설교문을 이제 번역해서 놨는데요. 이해를 돕고자 장로님이신 교회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전시해드렸고요. 하나님은 그릇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오신 지 2년 만에 1889년에 이제 4년이죠. 4년 만에 이제 하신 설교문인데 그릇은 쓰임을 받아야지 그릇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쓰임을 받을까요? 금그릇, 은그릇 아니라 깨끗한 그릇. 좋은 그릇은 아니지만 깨끗하도록 네, 이쪽은 또 저희 간행물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목사님 일기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의 일기를 좀 봐야지 하고 제가 열심히 봤는데 못 읽겠어요. 필기체. 좀 위 임진과 이렇게 한글로 쓰시고 보면은 선교에 관련된 선교 여행 간 내용은 아니신가 싶어요. 여기 이제 구역 회의록 있고 저희 역대 주보인데 사실 주보가 더 많았어요. 근데 6.25 때 많이 소실이 돼가지고 이것도 성도분께서 모았다가 다시 기증해 주신 거예요. 흑백부터 칼라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사진 하신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사계절 사진을 이제 보내주셨고요. 추천드리면 11월 첫째 주 한 번 더 오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사방 노란 은행잎으로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오셔서 꼭 인생 샷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여기 한 번 더 오시고 여기 또 청담명과 소식지 그 앞마당에 샘이 있었대요. 그래서 동네가 나눠 먹었다가 이제 샘 이름을 따서 정동으로 또 저희 연대 사학과 교수님이신 장로님과 협업을 통해서 125년사를 이제 3가지 분야로 냈고요. 3.1운동 관련된 책, 그다음에 그 건축, 그다음에 이걸 사진으로 보는 이 종을
종은 못 보시면 종탑에 있다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1코스를 하고요. 지금 기다리려다. 너무 좋아. 앉으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기다리게. 아이고. 네, 이 예배당에서 유관선 열사 비롯한 우리 대표님 선배들이 쳐 있다고 그래 말씀드렸죠. 시신이 없고 위패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신이 없는 무덤이 두 개나 있는 거죠. 아페드로 목사님, 또 김만서 열사님. 네, 이런 분들의 정말 목숨을 내놓은 헌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거저받은 거죠. 네, 근데 세 번째 사연이고 네 번째 사연이 뭐냐면 이 8%관이 1918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1919년 3.1운동 때 이 8%관이 아주 큰 역할을 또 했어요. 연주를 했다는 게 아니라 1919년에 보면은 3월 1일이 만세절이죠. 근데 거슬러 보면 1919년 1월 달에 그 당시 고종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60대셨긴 했는데 비교적 건강하셨대요. 근데 알지도 않고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독살설이 퍼져요. 고종이 즐겨 마시던 게 커피, 가베. 가베 안에 일본이 독을 탔다 뭐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막 화가 나는데 막 더 이제 화가 나죠. 2월달 도쿄에서 일본 유학생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도 자극받아서 그럼 3월 3일이 고종제 장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애도하려고 막 서울로 한양으로 왔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만세하면 이 기세에 일본인들이 놀라겠지. 그래서 3월 달에 여기 서울에서도 독립선언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3월 3일은 장례식이니까 안 되고 그럼 전날 하자. 3월 2일.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 왜? 3월 2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셔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주일 성수 때문에 그래서 또 하루 미뤄진 게 3월 1일 토요일. 그러니까 괜히 우리 기억하기 쉽지 않고 3월 1일이 아니고 주일을 피하다 보니까 민족의 거사도 주일과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3월 1일이 됐고 근데 그 전에 무슨 큰 일을 했냐면 그 전에 그걸 알려주면 8%는요 장소 맞춤이에요. 장소에 맞춰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디자인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여기서 올가니스가 연주를 하면은 소리가 8%를 전달이 돼서 바람을 통해서 아름답고 다양한 색이 나오는데 그 바람을 통하는 게 지금은 전기로 공급이 되지만 바람이 옛날엔 사람이 직접 해야 된다고 넣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이프 보이시죠? 그 밑에 송풍실이라고 공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잘 모르죠. 거기를 어떻게 알고 3월 1일 준비를 위해서 이황당 학생들이 서너 명이 월당을 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못 나가게 했거든요. 다칠까봐.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떡하나 하다가 서너 명이 월당을 해가지고 이 뒷문을 통해서 어떻게 송풍실이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이 안으로 숨어 들어와요. 그래서 한 명은 등불 붙이고 등불 들고 한 명은 호천에 태극기 그리고 한 명은 등산 밀고 이 밤새 여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다음날 쫙 뿌리면서 만세운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기는 더 이상 이제 악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플러스 알파 큰 의미가 있는 장소죠. 그렇게 이제 고마운 장소가 됐고 마지막 5번째 사연이 뭐냐면 이 8%가 6.25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격을 당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파손이 됩니다. 기록을 보면은 큰 소리가 나서 올라와서 뛰어봤더니 파이프가 휘어져 있고 큰 구멍이 나 있더라. 그래서 6.25 때 이 부분이 하필이면 이제 폭격을 당해서 없어졌고 그런데 2002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가 있어서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이 복원해줄 회사가 독일 회사. 그러니까 처음 제품은 그러니까 미국 제품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 제품은 독일 회사에서 그 설계도를 보고 똑같이 이제 제작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연주 제대로 잘 되고 있고요. 뭐 참고로 이제 수리비용은 한 1, 2천만 원 들고 있습니다. 매년 당회할 때마다 저희 또 싸워요. 꼭 본사에서 와야 됩니까? 한국에도 기술자 있어요. 안 돼요. 본사에서 와야 돼요.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이제 수리 때문에 한국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여기 강대상을 설명드리는데 색깔이 벌써 심상치가 않죠. 예, 이 강대상이 바로 아펜젤로 목사님이 직접 설계하시던 그 강대상입니다. 이 건물과 같은 라인고요. 129년대 강대상이고 일본 기독 기술학교에서 선물로 전해줬어요. 드디어 조선의 교회가 생겼대요. 선물을 주자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만들어서 보낸 건데 참고로 그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있었나? 네, 맞습니다. 무려 300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아펜젤로 목사님 1885년에 오셨는데 빼기 300년 하면 1900? 네, 16세기 맞아요. 그 임진왜란 때 이미 많은 외장들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조선 쳐들어올 때 그 분기에 십자가를 버젓이 그려놓고 조선을 침범했던 거예요. 그때 일본이 먼저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선물을 줬고 지금은 이렇게 막 섞어 앉으셨지만 원래는 이쪽이 남자 자리, 이쪽이 여자 자리, 가운데 파티션. 예. 얼굴 못 보게. 예, 얼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강대상은 가운데 있고 저 자리는 이제 대표기도석이라 나중에 생겼지만 그렇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배제학당 학생들이 이쪽에 앉고 이화학당 학생들이 이쪽에 앉고 네, 배제학당, 이화학당 예. 그리고 파티션 있고 이제 종이 비행기 막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연애당 그런 말이 그때부터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그 파티션도 1910년에 손정도 목사님께서 딱 치워버리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평등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보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미스터 선샤인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양반이 분명 있었죠? 양반과 쌍둥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보는 평등의 자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의자 없이 이제 그 방석에 앉았고요. 사이즈를 보면 처음에 여기 나무 기둥이 보이시죠? 네. 원래는 이 사이즈였는데 신도가 늘어나면서 이쪽 등 넓히고 저쪽 넓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모난 모습이 되었고요. 그때 나온 그 벽돌이 아까 보셨던 그 벽돌입니다. 네, 설명 이 정도 드린 것 같고 마지막 종탑을 오래된 건데 자꾸 손탈면 그럴 것 같아. 아마 오래된 거라. 그렇지. 자꾸 손타면 훼손이 되니까. 와, 정말 은혜롭겠다. 옛날에 저 예배 때 누가 저 후대에서 오르간 연주자였고 저게 연결된 거잖아 위에. 여기가 종탑입니다. 종탑. 왜 종탑이래요? 네, 탑인데 사다리가 있어야 돼서 뻥 뚫리지 않기 때문에 못 보십니다. 죄송해요. 근데 왜 왔냐?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원래 처음에 배달회사가 생길 때는 이 중탑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1902년에 그 아펜젤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907년 5주기 때 아펜젤로 목사님 죽음을 기억하자 해가지고 5주기 기념으로 이제 중탑을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종이 저기 매달려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종을 수리한다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전시를 이렇게 해놨을 때 딱 한 번 보고 그 뒤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때 본 기억으로는 사이즈가 거의 이만했어요. 어마어마한 이 정도 높이에 큰 쇠종이 아름답고 큰 쇠종이 넉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대 올리면 이름도 있어요. 경세종, 세상을 깨우는 종. 그래서 이제 경세종이 울리고 근데 이 종도 참 부살생으로 살아남게 된 얘기가 있는데 1942년에 일본이 드디어 제2차 세전에 뛰어들죠. 진주만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철을 다 수탈해갑니다. 하다못해 녹그릇, 숟가락, 젓가락 그러면 녹그릇 가져가고 막 허접한 사기그릇 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 종을 후시탄탄 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도 이제 가져간다고 300명이 동원됐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사다리 차도 없고 막 낑낑대가 너무 크니까 포기하고 그냥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부사일생으로 현재 때까지 큰걸 어떻게 올렸어요? 올라가면 안 된대. 올라가면 안 된대요. 올라가면 안 된대요. 아, 올라가지 마세요. 신발도 갈아신을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강대상에 여기 아니 목사님 여기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찍으세요. 감이 못 올라가요. 딱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여기서 설교를 하세요, 아직도? 그럼요. 올라가서 오늘 새벽에 거기서 설교하셨습니다. 저희 뭐 이렇게 박제되는 예배당이 아니고 진짜 사람 움직이는 저희 자랑이 129년 동안 네, 이제 그 지각생들이 주요. 여기 한양 병원이시죠? 여기가 이제 스크린이 쏴져요. 그래가지고 본당이랑 연결이 돼서 본당이 그 목사님 얼굴을 직접 보니까 어디 그럼 언제 아니요 저기 새벽 예배 주 6회 새벽 예배 수요일 오전 오고 직장인이 금요일 이제 쳐야 돼. 주일은 본당이야. 본당이 그리고 여기 또 그리고 주일은 영어 예배 젊은